안녕하세요. 행운파파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에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시한부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정확히 이틀 뒤인 1월 5일입니다. 미국 땅에서 쌩쌩 돌아가던 우리 배터리의 자존심, LG와 GM의 얼티엄 셀즈 공장 두 곳이 동시에 불을 끕니다. 단순한 정기 점검이 아니에요. 무려 6개월 동안 공장 문을 걸어 잠그는 전면 셧다운입니다. 여기서 짐을 싸서 길거리로 나앉는 현지 직원만 무려 3,300명이 넘습니다. 공장이 멈추면서 날리는 생돈, 즉 고정비와 손실만 따져도 1조 원이 넘을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없어서 못 판다, 한국 경제의 미래다 하면서 칭찬이 자자했던 K배터리가 왜 이틀 뒤면 기계 소리를 멈춰야 하는 걸까요? 물건을 만들어도 사줄 사람이 아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작년 9월 30일에 미국 전기차 보조금이 전격 폐지되면서 시장 자체가 가사 상태에 빠졌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걸 보고 누군가는 이제 배터리는 끝났다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아니다, 이건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게 산업 자체가 무너지는 멸망의 서막일까요? 아니면 준비 안 된 기업을 솎아내는 잔혹한 옥석 가리기일까요? 그 민낯이 가장 먼저 드러난 게 바로 LNF 사건입니다. 테슬라랑 맺었던 3조 8,347억 원짜리 계약이 뚜껑을 열어보니 단돈 973만 원으로 쪼그라들었죠. 3조 원이 넘던 약속이 중형차 한 대 값도 안 되는 값이 되어버린 건데요. 이게 단순히 주문이 좀 밀린 배달 사고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테슬라라는 거대한 갑의 전략을 너무 몰랐던 걸까요? 결국은 우리가 포괄적 공급 계약이라는 화려한 이름에 속았던 겁니다. 쉽게 비유해 볼까요? 어느 대기업 사장님이 동네 고깃집 와서 나 앞으로 우리 직원들 데리고 3조 원어치 회식할게 라고 예약을 한 겁니다. 식당 주인은 신나서 고기도 엄청 사오고 알바생도 잔뜩 뽑았겠죠. 그런데 예약 당일에 사장님 혼자 와서 딱 고기 1인분만 먹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고는 미안, 우리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회식은 취소야 라고 말하죠. 이때 사장님이 낸 고기값 1인분이 바로 973만 원인 겁니다. 나머지 3조 8천억은요? 그냥 그럴 수도 있었다는 희망 고문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LNF가 당한, 아니 우리 K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지금 현장에서 겪고 있는 잔혹한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테슬라는 왜 고기를 1인분만 먹고 도망갔을까요? 범인은 일론 머스크가 호기롭게 외쳤던 4680 원통형 배터리의 처참한 실패입니다. 머스크는 이 배터리가 생산 비용을 절반으로 줄여줄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큰소리 쳤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수율은 바닥을 치고 기술적 난제는 여전했죠. 결국 이 배터리를 쓰는 유일한 차인 사이버 트럭이 시장에서 고전하면서 소재를 사갈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테슬라는 기가 텍사스 공장에서 연간 25만 대를 만들 준비를 마쳤는데 실제 팔린 건 2만 대 남짓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공포는 미국 전역에 거대한 주차장에 쌓여있는 먼지에서 시작됩니다. 보통 자동차 업계에서 장사 좀 된다고 할 때 재고가 35일치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 GM이나 포드의 전기차 재고는 110일치가 넘었습니다. 평소보다 3배 더 많은 차들이 주인을 못 찾고 주차장에서 썩어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결국은 이게 다 작년 9월 30일에 비극적으로 끝나버린 보조금 때문입니다. 기억하시죠? 작년 7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이 OBBBA라는 법안에 사인하면서 2032년까지 약속했던 7,500달러 보조금을 단칼에 날려버렸잖아요. 숫자로 확인해 볼까요? 보조금이 살아있던 9월까지만 해도 미국 전기차 점유율은 9.8%로 10% 돌파를 눈앞에 뒀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사라진 지 딱 2달 만인 12월, 이 숫자가 6.2%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10명 중 1명은 전기차를 샀는데 이제는 안 산다는 거죠. 더 소름 끼치는 건 AMPC라고 불리는 보조금의 함정입니다.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그동안 장부상 엄청난 이익을 냈던 비결, 사실 물건 팔아서 남긴 돈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땅에서 배터리 만든다고 정부가 싸준 생산 보조금 덕분이었거든요. 실제로 LG 엔솔 같은 경우 영업이익의 70% 이상이 이 보조금에 의존하던 기형적인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공장이 멈추면요, 이 보조금도 하루아침에 0원이 됩니다. 이익의 70%가 증발하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1조 원이 넘는 공장 유지비와 이자를 오롯이 우리 기업들이 생돈으로 메꿔야 하는 적자의 늪에 빠진 겁니다. 자, LG 상황만 힘든 게 아닙니다. 진짜 막장 드라마 같은 배신은 SK온과 포드 사이에서 터졌거든요. 한때 블루오벌 SK라는 화려한 이름으로 세계를 다 가질 것처럼 굴더니
이제는 아예 남남이 되기로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작년 12월 11일 두 회사가 합작 법인 자산을 찢어서 각자 길을 가기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포드가 켄터키 공장을 독식하기로 결정하면서 거기서 일하기로 했던 현지 직원 1,600명을 한꺼번에 해고했습니다. 1,600가정이 하루아침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건데 이건 단순히 공장 하나가 안 돌아간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포드가 이제 우리 한국 배터리 안 써도 돼라고 전 세계에 대놓고 선언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결국은 포드가 뒤에서 딴 주머니를 차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기술은 너무 비싸다고 투덜대더니 중국의 CATL한테 기술료만 주고 배터리를 직접 만들겠다는 기술 라이선싱 방식을 선택했거든요. 이게 우리한테는 왜 비극이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우리 K 배터리는 우리가 만드는 하이니켈 배터리가 세계 최고다라는 자부심 하나로 버텼습니다. 비유하자면 우리는 한 접시에 수십만 원 하는 명품 스테이크만 열심히 구웠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소비자들 지갑 사정이 어떻습니까? 보조금 끊기고 금리는 높으니까 이제 스테이크가 아니라 싸고 배부른 컵라면 같은 배터리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중국이 꽉 잡고 있는 저가형 LFP 배터리입니다. 우리가 성능 떨어진다, 싸구려다라고 무시했던 그 컵라면이요. 지금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40% 넘게 쓸어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명품 전략만 고집하다가 시장의 입맛이 바뀐 걸 놓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대기업 공장이 멈추니까 그 불길은 곧바로 우리 집 앞 공단으로 번지고 있거든요. 당장 대구의 LNF나 포항의 2차 전지 클러스터 한번 보세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공장 증설한다고 땅 파고 크레인 올리던 곳들이 지금은 정막 강산입니다. 지방 공단 식당가에선 배터리 공장 사람들 발길 끊겼다는 한숨 섞인 소리만 들려오고 있죠. 실제로 소재 업체들 재고 자산은 작년보다 2배 넘게 쌓여 있습니다. 만들어도 안 가져가니까 창고에 쌓아두고 있는데 리튬 가격까지 폭락하면서 앉아서 수천억씩 손해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대기업이 감기 걸린 줄 알았는데 밑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은 지금 폐렴에 걸려 인공호흡기 달고 있는 꼴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는 실물 경제를 넘어 금융시장에도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우리 배터리 상장사들의 시가총액이 얼마나 사라졌는지 아십니까? 무려 25조 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1년 국방비가 6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절반에 가까운 거대한 돈이 그냥 며칠 만에 공중으로 증발해 버린 겁니다. 결국은 소재 업체인 LNF가 테슬라한테 영원 계약 통보를 받으면서 시작된 불길이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 같은 우량주들까지 싹 다 태워버린 겁니다. 투자자들이 전기차 대장주인 테슬라도 안 사는데 소재 업체들이 대체 어떻게 버티겠어? 라고 생각하며 너도 나도 투매를 던진 거죠. 여기에 진짜 기름을 부은 게 바로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입니다. 우리 배터리 형님격인 LG 에너지 솔루션의 신용 등급을 BAA1에서 BAA2로 깎아버렸거든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기업이 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이자가 수천억씩 불어난다는 무서운 숫자입니다. 안 그래도 물건이 안 팔려서 금고에 현금이 말라가고 있는데 갚아야 할 이자까지 늘어나는 악순환의 덫에 완전히 갇힌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장비 업체들입니다. PNT나 CIS 같은 곳들은요, 이미 수조 원치 기계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대기업들이 미안한데 우리 공장 가동 6개월 미뤘으니까 장비는 나중에 가져와 라고 하면요, 그 비싼 장비들은 창고에서 먼지만 뒤집어 쓰고 녹슬어 가는 거고요. 중소업체들은 당장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어서 줄도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대기업이 흔들리면 그 밑에 수만 명의 생계가 한꺼번에 무너진다는 말이 지금 현장의 현실이 된 거죠.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우리 배터리 정말 끝난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 항상 기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기업들이 지금 목숨 걸고 올라탄 구명 보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입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ESS냐고요? 범인은 바로 여러분이 매일 쓰는 AI입니다. 지금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먹는 하마처럼 변하고 있거든요. 숫자로 볼까요? 2024년에 415테라와트시 쓰던 전력량이 2030년에는 945테라와트시까지 폭증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무려 128%나 전기가 더 필요한 건데 정전이라도 나면 큰일 나는 데이터 센터 입장에선 전기차보다 훨씬 더 큰 거대 배터리 창고가 필수인 거죠. 결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주춤할 때 ESS 시장은 연 30%씩 덩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천운 같은 기회가 옵니다. 바로 미국의 관세 장벽입니다. 미국 정부가 1월 1일부터 중국산 ESS 배터리에 매기는 관세를 25%까지 확 올렸잖아요. 여기에 기본 관세와
트럼프의 추가 관세까지 싹 다 합치면 중국은 무려 48.4%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 비판적인 시각으로 봐도 이건 엄청난 기회입니다. 중국산 배터리가 관세 폭탄 맞고 가격이 1.5배로 뛸 때 우리 기업들이 2026년 말부터 쏟아낼 저가형 LFP 배터리가 그 자리를 채운다면 가격은 중국만큼 싼데 미국 보조금까지 받는 무적의 배터리가 탄생하는 겁니다. 결국 2030년까지는 버티는 놈이 다 먹는 잔혹한 생존 게임입니다. 지금 당장은 3조 8천억 원 계약이 영원이 되고 공장이 멈추는 고통을 겪고 있지만요. 이 48.4%라는 숫자가 가리키는 방향을 제대로 읽는다면 위기는 곧 다시 없을 기회입니다. 대한민국 배터리가 이 지옥 같은 터널을 뚫고 다시 한번 날아오르길 진심으로 응원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